그래서 이제 상으로 넘어가면 설명을 했다고 한 건가? 자천지혜 지금 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이미 벌써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로지 하지 말고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으면 그거 없기가 근데 네. 이건 그거예요. 네. 그게 내가 수도를 해 나가는데 이걸 이게 의식적으로 또 인식으로 그러니까 머리죠 머리 이게 지식인가 의식적인 건데 내가 얼만큼 했고 무엇을 이해했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를 뭘 알아냈고 그리고 어디까지 알아냈고를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내가 공부해 오고 이렇게 해 가는데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거나 어디까지 해가고 있는가를 모르게 되면 나중에 회의가 뜨기 시작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기는 주기적으로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떨어진다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계제가 올라갔다가 주기적으로 떨어져요. 떨어질 때 항상 이게 며칠 지나면 떨어지고 몇 개월 지나면 또 떨어지고 이게 돌고 돌아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일어나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놓고 이러하다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 의식은 도장 찍기 같은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남한테 받아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손종도 그렇게 남한테 인가받고 어디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말대꾸 잘하면 똑똑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인가받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런 지랄들을 하는데 참 깝깝한 노릇이. 그 사람들은 남 떡으로 엄청 돌아다녀요. 네, 너 선문다. 얼마나 깨달았냐면서 이런 식으로 남 간 보려고 돌아다니는 것도 자랑하고 그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다른 사람한테 인가받는 건 언제까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남한테 인가받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왔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이해했고 이것이 이 생활에 그리고 이 사회에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항상 인지해가면서 공부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져요. 이것도 자기 있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공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뒤에 있는 하하고 중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상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만이 수도하는 거나 사람이 제일 수도하기 쉬운 이유는 이 상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요. 네. 사람만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의식이요. 의식이 중요한 건 그래서 그래요. 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건 이 상에 해당하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상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의식은 좋은 거와 나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회의하게 만드는 것도 의식인 거고, 자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의식이고, 자기를 올라가게 만드는 것도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모험이 있어요. 그냥. 된다, 안 된다, 딱 그 부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이 상에 해당하는 것.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을 획득해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견뎌내야 된다고. 그걸 견뎌내질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또 알 수 없는 불안감이라든가 불안전성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이 의식적으로, 철학적이거나 사고 훈련을 이용해서만 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 자천 토대는 이제 이거는 앞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좀 더 다른 넓은 시야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체하고 몸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앞에는 하에서는
결국 내 신체 가지고 수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신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현실적 자천 도대처럼 이 하에 해당하는 여기에 나오면 육체가 있고 또 경제적인 거 그리고 자기 주변 환경이요. 가족 그리고 가정, 주변 환경, 마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땅 이거 영역 같은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공부해야 돼요. 방금 얘기한 건 전위자천이네. 헷갈렸네. 전위자천하고 전위자천의 부분에 해당하는 방금 얘기한 거 신체와 몸에 대한 구분은 전위자천에 대한 거고 여기 현실적 자천은 내가 자천하는데 자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어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건 나중에 문제 같아요. 자기 개인적인 그 노력이나 자기 개인적인 것만으로 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천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건데 첫째가 육체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도 있고 주변적인 것도 있어요. 육체가 중요한 건 자천할 때 내 신체 상태가 대단히 중요해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아니면 또 남들보다 지적으로 듣는 걸 더 잘할 수 있냐, 아니면 지적인 건 잘 못하는 거고 몸으로 직접 부딪혀 가면서 알아가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더 자기를 단련시키는 거 더 잘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도 자기 성향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유적으로 이미 말만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을 가르쳐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도 여러 나누어진다고요. 그리고 몸 자체도 쉽게 어느 부분 그러니까 열이 많으면 오래 앉을 수 있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 있는 걸 잘할 수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걸 잘 못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약이라든가 다양한 외부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런 것을 시작해서 또 수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부분을 출가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해결해 주거나 다른 시스템 내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하는 거고 근데 그거 이전에 이 사회나 이 전체적으로 그런 자천이나 도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또는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사회적인 인식, 경제적인 인식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다는 게 이것도 자천이에요. 이게 왜 자천이거나 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마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초보자라고 해서 지금 수도를 시작하는데 이 수도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뭐 그렇게 아직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양기도 그렇게 잘 발생도 안 되고 젊은 사람처럼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그리고 이제 돈은 벌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거 나이 들었다면 벌어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어리다면 또 마찬가지 어려서 아직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의 나중에 그리고 수도가 진행되어 가면서 수도 방향에 영향을 줘요. 이런 주변 여건이 내 수도하는 것에 시간적인 거,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고 더디 갈 수 있고 또 수도하는 것이 수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고 수도의 성격 또 규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운명적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것이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돈이 있고 없고 또 아니면 신체적으로 좋고 나쁘고 또 여러 다양한 주변에 도와주는 여러 가지 형상 못 먹어서 수도하는 거하고 아니면 약까지 먹어가면서 수도하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다양하게 다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근데 그게 또 다 수도의 하나의 부분이라고요. 그것이 나의 수도하는 방향과 수도하는 성격을 나중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좋기만 하다고 해서 수도가 잘 되거나 그것이 수도가 맞는 건 꼭 아닌데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수도해야 돼요.
쌤, 옆을 많이 빠져나가나? 네, 쌤 그게 수도법인 이유가 마구이기 때문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전위자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마구 할 때 이 부분을 이 영향을 줘요. 예, 그 사람을 구성하는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그러니까 이 신체에 대한 이해거든요. 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내 신체의 건강도 여러 가지 건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건강과 내장에 따라서 자기가 사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의학식이라 동양식으로 말하면 IQ가 높아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이 좋아서 희망적으로 그 사유를 하게 되거나 비위가 좋아서 사고를 오래 해서 뭔가 알아내는 걸 잘하거나 신장이 좋아서 그러니까 토대적인 거, 배경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걸 알아낼 수 있게 되거나 폐가 좋아서 경제적인 거, 수치적인 걸 잘 알아낼 수 있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원래 옛날식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 어떤 건강, 어떤 식의 건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할 수 있느냐가 어느 부분으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로 얘기하면 교과목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는 것보다 잘하는 과목부터 먼저 하는 거 이 식으로 하든가 이게 전략이 되잖아요. 결국 자천도 전략으로 쓰게 된다고요. 신체적인 여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자천할 건가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또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거에 맞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을 조금 모이면 또 수 조금 하고 또 돈 벌어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수도 하고 하던가 낮에는 돈 벌고 밤에 수도 하고 하거나 아니면 1년 돈 벌고 1년 수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후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 가면서 이 사람이 달라져 갈 거 아니에요. 변해 갈 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성취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을 이루는 하나의 그 여건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내 신체만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다 나가 된 거예요.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었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나중에 마음체계 성격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될 거 아니냔 말이지.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나중에 마구 하는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요. 마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나 관심 있는 부분을 해가게 될 거라고요. 그건 처음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자천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파고 들어서 자기를 성취해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간 거고 성격이 생긴 거잖아요. 자천도 성격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다 똑같은 인간이 되지 않아요. 도인 다 똑같은 인간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인간들이에요. 도인들도. 그래서 그 다르게 된 부분은 그 사람이 타고난 부분이 달랐기 때문인 거고 타고난 게 없으면 타고난 게 없는 방법으로 타고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타고나지 않게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다 돼요. 그래서 이 현실적 자천 토대에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몸에 대한 것만 그 몸에 대한 좀 자아자천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토대나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나 또 도반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는 것도 이미 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중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감정 활성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이걸 같이 가르치는 거라고요. 같이 처음부터 뭔가 알아냈으면 근데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알아내면 지식만 높아져요. 근데 그런 지식을 알게 된 이유가 내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그 생활 여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지식을 알게 만들었다고요. 다른 사람은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경험한 게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보여지는 게 다르고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 어떠한 정보, 뭔가 하나 깨우쳤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그리고 부모, 가정, 학교 생활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그 사람의 관심 있는 그 취향적인 부분, 그리고 노력했던 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뭐 어떤 깨우침을 이루게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서 깨우침을 줬는데 생활과 동떨어진 방법으로 깨우침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자기가 어디서 깨우침을 오게 만들었고 어떻게 깨우쳤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알게 하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가르칠 때 깨우침만 따로 떼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깨우쳐 가기 위해서 그 생활적인 부분부터 같이 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그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어벙한 방법이고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런 건 그 상근기이나 정말 그 애들한테나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가르쳐 주면 나머지 알아가지고 그걸 알아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사회,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고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그 사람에게 삶의 이해를 주게 된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더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돈은 그래서 진짜 도인들이나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도관이나 절간에 거기에 없어요. 거기 현실이 없잖아요. 자기네끼리 현실이 있는데 그거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거긴 현실이 없는 곳이에요. 현실이 없는 곳에서 공부한 것은 현실이 없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걔네들 말하는 거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얘기를 해요. 현실을 접목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뭐 불교식으로 선생님 그 다시 속가로 돌아오기 위해서 잠깐 뭐 진재니 속재니 이렇게 구분하고 잠깐 현실을 떠나는 거는 하여튼 우리식으로 보면 가짜 도인 거죠. 장난을 치는 거죠.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는 쉽게 나갔다 들어오는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제대로 들어올 수 있냐면 못 들어온다니까요. 애초에 시작을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거기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깨우쳤는데 그 마을에 내려오거나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부딪혀 살아가면 깨우치는 거 다 박살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갈등 없는 걸 배웠는데 현실은 시작부터 갈등이거든요. 걸어갈 거 아니에요. 현실 차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차 타고 갈 거예요. 걸어갈 거예요. 근데 거기 돈 들거나 그렇게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야. 돈 자체는 사회적인 거예요. 무슨 중들이 돈이 그렇게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차 끌고 지네 절까지 가요. 벤츠. 이미 거기에서 고민을 안 하잖아요. 고민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지 쉽게 이 사회의 이로움을 혜택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지 이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공을 이해 못한 거잖아요. 걔네들은 우선 그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고민한 거잖아요. 원래 부처 시절 때 부처 때 오래 때부터 이제 그 대가리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 자라는 것도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를 자르게 해야 되는 건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한다고요. 옷도 분소일이 입는 건데 이걸 빨지 말을지를 고민한다고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인간이 깨달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자기 손톱이 자라는 것도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서 잘라야 되나 아니면 남들 자르기 때문에 잘라야 되나 이거 고민해야 된다니까. 손톱 왜 잘라요? 그 생각해 봤어요? 손톱을 매번 자를 때마다 왜 자른다 생각하면서 잘라요. 여자들이야 이제 미용적인 것 때문에 자르겠지만 여자들도 고민해야 돼요. 이거 남자들은 왜 자르는 것 같아요? 불편해서요. 항상 불편할 때 잘라요? 예. 아니 이거 손톱이 길어서 물건 집으기 얼마나 불편한데요. 이거 스마트폰 터치도 힘들어요. 예, 맞아요. 고민하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고민하는 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각성도 그렇지 않으면 각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각성이 뭐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그래서 이거 같이 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이거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고요. 이론과 현실에 갭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항상 저는 그러죠. 이 무식한 거 어디서 배웠길래 그딴 식으로 배웠냐고 하는 거라고요. 머리가 나쁘니까 이론과 현실을 전복을 못 시키는 거라니까요. 똑똑하면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갭이 일어나는 거나 간극이 일어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몰랐다는 얘기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인데 왜 그걸 자랑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현상 극복하는 게 죽기보다 힘들다니까. 진짜라니까. 경험 안 해보는 것 같은데 진짜 경험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써놓은 것도 있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같이. 그래서 현실에서 수도해야 돼요. 어디 나가서 수도하면 들어올 때 개박살나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산매에 들어가고 나온다고요. 출정, 그러니까 입정과 출정이 있는데 입정과 출정을 이해하냐고요. 입정되면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출정될 때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해야 돼요. 출정할 때, 그러니까 산매에서 현실에 돌아오잖아요. 그건 이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을 해요. 이게 고통스러울까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출정하게 되면 어떤 고통이 오게 되냐면 이제 다시 말을 해야 되고 다시 머리는 굴려야 되고 뇌세포는 활성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피는 돌아야 되고 이 피가 돌기 시작할 때 젊을 때는 머리가 환해져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잖아요. 환해지는 게 짜증나요. 머리에 피가 돌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귀찮은데. 그래서 그 현실이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 이 몸 하나하나, 내장 하나하나, 뇌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건 깨어나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굉장히 맑아질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입정이 더 행복해요? 아니면 출정된 이 현실적인 이것이 더 행복해요? 물론 입정된 상태에서는 행복이라는 걸 느끼질 못해요. 근데 출정에 들어올 때는 이 무에서 유로 넘어올 때 이 고통이라든가 이 쓰라림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때 생각을 여기 말하는 대로 현실 자체는 보면 육체가 있다고 했잖아. 육체요.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가를 느껴야 되는 게 있고 또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면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 한 생각을 또 오늘 해야 돼요. 이 생각 해봤어요? 오늘 가족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고요. 내가 내 자식을 인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때, 이건 또 다른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없었던 자식이 생길 때, 그리고 없었던 가족, 없었던 사물, 없었던 생각, 없었던 이데올로기, 없었던 사고 체계가 다시 머릿속에서 재구성될 때 그 이상한 경험들이요. 그건 감정도 그래요. 고통, 내 안에 그 억압되어 있거나 상처받았던 그 고통들도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억압돼요. 좋은 것만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재설정되지 않아요. 나쁜 것도 재설정돼요. 그럼 일일이 다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출정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좀 뭐랄까 이해를 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 입정에서 출정 그 사이의 갭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다르다 하는 얘기는 산매에 들었다가 그 산매에 깨는 이걸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산매에 들었다가 아니에요. 산매에 드는 건 없어요. 갑자기 정신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런 거 기절했다가 들어오는 식으로 그런 산매에 들어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쌍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그건 몸 학대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깨우쳤다고요. 깨우쳤다는 그 개념이 입정에서 출정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진짜 일어나는 입정과 출정은 이건 개념이에요, 개념. 자기가 뭔가 깨우쳤고 뭔가를 이해했다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입정했다가 출정하는 거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감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수도를 오래 해가지고 그 무아지경이나 뭐 그런 식에 갔다가 다시 정신이 깨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없는 거 아닌데 그런 경험도 있어요. 또 그렇게까지 또 몸으로 부딪히고 얻어 터져 봐야 이제 이게 이러한 거라고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방금 전에 얘기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져봐야 넘어지면 아픈가를 아는 거 하고 안 넘어지고도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이걸 아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몸을 단련해서 입정과 출정을 느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하고 굳이 그런 거 안 해보고도 이런 걸 저한테 이렇게 듣고서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자꾸 이렇게 넘어져야지만 이해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로 제가 만난 부류들이 다 그랬으니까 저도 은연중에 습관 물들었다가 표현해야 되나? 저도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세상 망치는 거예요. 선무당에 사람 잡아요. 그러니까 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난 안 믿는데 항상 무조건 안 믿는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선입견이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어졌다고 하는 말들을 열심히 공부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남들이 얘기하는 많은 그런 것들 저도 다 봤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넘어져야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기준을 삼고서 제 말을 이해하면 안 돼요.